오늘은 시원한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짜리 전원주택인데요. 땅 282평, 건물 96평입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 건물 상태도 괜찮았고요. 건물 옆에 커다란 추가 공터가 있는데 이 땅도 매각 포함입니다. 본인 입맛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이 휴양림이나 리조트가 많아 힐링하기 좋은 장소라 한 달 살이 임대용이나 세컨하우스용으로 적합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힐링하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싸게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힐링하기 좋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위치를 이제 좀 이따 볼 텐데요. 여기가 골프장이랑 휴양림, 그 다음에 저 앞에 아까 이제 남한강 물줄기가 아까 보였죠. 그렇게 보면은 꽤나 이제 그 힐링하기 좋은 좀 자연과 가까이 있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보면 겉보기에는 조금 목조주택 느낌이 나죠. 왜냐면 이제 데크로 1층하고 2층이 이제 약간 옆으로 난간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짱짱해요. 2017년 승인 건물이라 지은 지가 이제 한 8년 차, 거의 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는 것처럼 마당 공간도 추가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기 전에 진입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왕복 2차선 도로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네이비로 찍고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휴양림이나 골프장, CC 있죠. 그런 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관광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에 이제 주출입 주도로는 벗어나서 이제 진입로를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대략 한 6m, 한 5에서 6m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수관이 이렇게 보면은 매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상수도 배관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약간 완만하게 상중턱에 있다 보니까 약간 완만하게 경사로가 지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끝에 집도 하나 있는데요. 거기 바로 앞에 두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본권을 이제 겉에서 보면요, 이렇게 작은 이제 앞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권 주출입문 보이죠, 1층. 그 다음에 2층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 상태는 실외기 있는 거 보니까 에어컨 달려 있는가 보죠. 그리고 외관 마감은 약간 데크식으로 나무를 좀 덧댔고, 하지만 이제 보면은 실제 바닥은 이제 나무 데코로 되어 있지만 벽돌 마감은 이제 그 외관 마감은 저런 이제 벽돌로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이제 들어오면은 저렇게 돌로 진입로를 이쁘게 해놨고요. 그래서 차가 이제 앞마당까지 여기까지도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진입로하고 그 앞마당까지 어떤 턱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본 것처럼 상수도, 저 수도 배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딱히 뭐 외관상 하자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쵸, 이제 벽돌 마감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를 찍고 오면은 그 집이 아니라 무슨 펜션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숙박 용도로 이 집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앞마당을 진입을 하면요, 저런 식으로 자갈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집과 달리 땅이 거의 한 300평 가까이 돼요. 그죠? 건물은 2층으로 96평이니까 사실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이제 사실 좀 작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앞마당으로 본인 입맛에 맞게끔 꾸며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캠핑 많이 하니까 캠핑장으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캠핑장을 꾸며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 컨테이너 박스도 있죠. 저거는 근데 이따 간평서를 볼 텐데 매각 대상 제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LPG,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LPG 통 큰 거를 2개 정도 갖다 놔서 아마 벌크용으로 좀 쓰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빗물 잘 내려가죠. 이쪽으로 이제 배수관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을 빼고는 전부 다 저렇게 돌이나 흙으로 덮여 있는 이제 그런 땅이었고요. 건물 외관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2층의 이제 뒷부분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 홈통도 그렇고요. 천천히 하나씩 보면은 탈락된 거 없고, 저 뒤에도 저렇게 이제 앞마당과 연결이 되는 그 샤시가 있는 거 보니까는 크게 좀 빠져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실도 그렇고 정확한 평면도는 좀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는 매각 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습박객들 오면은 물을 받아두고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게끔 간이 수영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는 것처럼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앞마당이 좀 커서 여기서 뭘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제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어요. 뻥뷰라고 하죠.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좀 돕니다. 근데 이제 이 집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주택들, 해당 주택들이 한 6, 7개 좀 모여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래요. 이 집을 포함해서 저 아랫집도 그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저 앞에가 이제 남한강 물줄기가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도로에서 좀만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요, 지금 그 산이 한 군데가 깎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을 좀 깎고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전원 마을을 형성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히는 이제 땅이 이렇게 해갖고 두 필지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한 필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체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본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뷰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필지가 구성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제 생각으로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을 깎아서 이제 전원주택 필지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건 다른 집들도 그냥 전원주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숙박 용도로 그 내비 찍어보면 무슨 펜션인가 뭐 아무튼 그런 숙박역 업소 이름이 좀 뜨더라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요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 모양은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지붕은 약간 여기가 색이 바랬죠. 여기가 2017년 지은 지 한 8년 차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건물이 목조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니까 뭐 짱짱하게 지었다. 그리고 여기가 한 6m 도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땐 요거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아마 그 소유주랑 좀 협의를, 매각 대상 제외니까. 그래서 보시면 땅은 두 필지죠. 그래서 지목은 둘 다 대지고요. 생산관리지역에다가 돼 있고, 그래서 땅이 이제 대략 한 282평 되어 있고, 땅 가격만 감정이 한 2억 3천, 2억 한 4천 정도 감정이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주택이고요. 집은 이제 1층하고 2층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다. 총 감정이 4억 5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4억 5천짜리가 지금은 얼마냐?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싸졌죠. 4억 5천에서. 근데 여기서 추가 유찰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좀 1억이라고 좀 표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이제 총평하면서 좀 상세히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17년이고,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요, 지적도는 여기 음영 처리된 게, 이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된 게 이제 본건 매각 대상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 필지, 나머지 여기가 이제 두 필지로 매각 대상인데,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하나로 이제 해갖고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6m 정도 되는 도로에 잡혀 있고요. 건물 평면도를 보면요, 여기가 1층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관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방이 하나, 방 두 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거실하고 뭐 주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방이 두 개, 화장실 두 개다.
2층입니다. 2층인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보면은 거실이 크게 있고 방 하나, 방 2개, 화장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 2층에서 방이 좀 개수가 많죠. 방 4개. 그 다음에 욕실이 총 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규모니까 뭐 4인에서 6인 식구 거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뭐 한 달 살이나 기타 어떤 임대용으로도 평수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2017년 5월 17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후순입니다. 이제 요거보다 빠르면 2017년보다 빠르면 선순위라 인수해야 되는데 후순위라 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요 주인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전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사무실 매각 대상의 제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랑 협의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랑 협의는 뭐 가져가세요. 아니면 네가 써라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죠? 가져가면은 이동료나 이런 게 더 비싸니까 아마 돈 주고 팔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나는 요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가 길어질까. 이것도 협상인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 목록 1번하고 목록 3번에 뭐 지역권, 유효지, 지역적 어려운 말 나오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 땅을 이제 구분해서 팔면은 얘가 진입하는데 이 땅에 어떤 그 지역권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역지, 지역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같이 파는 거라 요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낮은 가격선으로 보면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요. 근데 1억대가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1억대.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땅에 대한 평수도 굉장히 크죠.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데 얘는 그냥 38, 23, 80평 정도 되는데 1억대. 얘도 그 정도 평수 한 70평. 그죠? 근데 이제 1억대가 좀 많은 거 보니까 아마도,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그래도 지은 지 한 10년 미만인데 여긴 다 25년이에요. 그래서 1억대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은 본건이 좀 싼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애매하게 들죠. 근데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 찍힌 걸 한번 볼게요. 이 본건이고, 근데 이제 그 분양이 되고 그랬으면은 이 분양 실거래가가 찍힐 텐데 안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이쪽이 주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본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 여기가 2017년 큰 의미는 없고, 여기 둘 다 25년인데 하나는 이제 평당 한 40만원 39만원이니까 하나는 한 60만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죠? 평당.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게 알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목구조나 좀 경량 철골 구조 이렇게 짓거든요. 대부분. 근데 특이하게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아무래도 이제 건물값이 좀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한번 느낌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평당 지금 최저가 기준이죠. 2억 3,400을 평당 지금 282평이에요. 아마 평당 한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8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거래된 걸 보면은 그래도 좀 위에 있죠. 한 80만원, 40만원, 6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완벽히 비교가 좀 불가능하게 하긴 하지만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대가 1억대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건이랑 완벽하게 비교는 불가해요. 평수도 좀 작고 연식도 좀 오래되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그냥 호가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시세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 2억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히 좀 많이 싸다 이런 느낌은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한 번 더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또 유찰이 되면은 이게 아마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이 동네는 아마 30%까지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에 30%면은 거의 한 6천만원, 3억 6천만원이니까 1억 한 7천만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은 아마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그죠? 아니 2억 3천에 사지 왜 1억 1천에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냐.
이런 게 싫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2억 3,400에서 나는 여기서 100만원만 더 쓸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보면요, 여기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대부분 이제 도로도 다 닦여 있고, 주택 분양 그 필지가 좀 되어 있다가 여기만 이렇게 좀 그 지어져 있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좀 못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위성 지도를 보면요, 이게 언제적 다음 그 스카이 뷰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꽤 많이 있죠. 한 대 볼까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 집에 이렇게 다섯 대 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숙박 용도로 좀 쓰였다는 거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 추출입구가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남쪽, 이쪽 동쪽. 그래서 남동향이다. 이 향이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대부분 이제 산으로, 아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산이 한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보면은 잘하는 방향이 한 요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전부 다 이쪽이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깎아서 이제 전원주택 필지로 좀 개발을 한 거죠.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까지는 한 3분, 그래서 차로 가면 한 1분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한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남한강 물줄기가 시원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면내도 보면요, 가깝습니다. 이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면내도 14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8km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차역이 있는데, 이게 기차역이 여기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내나 이런데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죠. 어디에 가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요. 고속도로, 여기 중부내륙 고속도로거든요. 이렇게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여기가 감곡 IC인데 한 1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로는 한 16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시내, 시청이죠. 본건이 여기 있고, 시청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시청까지 한 38분, 키로수로 따지면 한 23km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고속도로 IC 보이죠? 여기가 이제 평택 제천, 여기가 이제 중부 내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남한강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본건이 여기 있고요. 위로는 여주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음성, 충주, 제천, 원주 이렇게 이 사이에 본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죠. 그다음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천에서 오는 이 기차역 있죠. 이렇게 갑니다. 충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뭐 나쁘지 않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교통비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의 총평을 따지면요, 일단은 가격이 2억대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이제 그때 경쟁률이 좀 세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집주인 문제 없고, 지임로 어떤 문제 없고 다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시회 컨테이너 있었죠.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제외니까 요거는 이제 이 소유주한테 가져가라고 해야겠죠. 근데 소유주가 경매 당한 마당에 이거 뭘 가져갑니까? 그죠? 그냥 당신 쓰셔, 아니면은 컨테이너 얼마에 팔 테니까 당신이 쓰세요, 이렇게 할 텐데 가격을 잘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안 가져가면 이 사람이 좀 비싸게 팔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사람은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걸 빌미로 이제 돈을 좀 뜯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 우리가 중고 컨테이너 시세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동비랑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협의해서 뭐 맞으면 이렇게 돈 주고 쓰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식선을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통화를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긁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긁는다. 요새 유용어로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채팅창.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경매할 때 명도 하잖아요. 명도.
명도할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애매하고 좀 힘든 게 명도입니다. 그래서 명도할 때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40평생, 60평생, 한 70평생, 30평생 여태 살아온 그 말투, 어투 있죠. 이런 게 하나가 삔또 나면은 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도가 잘못되면은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있는 거 경매 안 해요. 땅만 한다든지, 그죠? 비어 있는 것만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명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도도 잘 해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잘 얘기해야겠죠. 그 자존심을 긁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라고 해볼까요? 여튼 본인이 잘못했건 안 됐건 여튼 이제 경매가 넘어가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습니다. 근데 여기 와갖고 좀 나가라 마냐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본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막 와갖고 법 얘기하고 돈 내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따지듯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분 상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전화 몇 통화하고 그냥 돈 얼마 주면 해결될, 하루면 한 10분이죠. 전화통화 한 10분이면 될까요? 요게 2년 3년이고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 상대방의 기분을 좀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쩌고 내 왕년에 어쩌고 다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리액션 해주고 아 네네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부터 좀 해서 잘 듣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요만조만한데 이 컨테이너는 사실상 제가 좀 필요가 없는데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떤 그 제안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밀고 당기는 거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협상하고 끝내면 돼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 싸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별도인데요. 명도비 있죠. 이사비라고 하는데 사실 명도랑 이사비는 그 낙찰자가 줄 의무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시간 돈은 사실상 내가 어떤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내가 이제 팔고 임대하고 수리하는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비용을 따져보면 차라리 이렇게 주는 게 낫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터넷에 명도라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렇게 하면은 이사비 한 푼 안 주고 보내는 방법, 이 강의를 수십만 원 주고 팔아요. 그럼 이거 듣고 또 이상하게 배워갖고 또 이렇게 써먹으면 또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 경매 안 되네 하고 그냥 경매 시장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그 경매에 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기술, 사람 대하는 기술. 근데 이런 명도 기술이 어디에도 가냐면요, 수리 인테리어 있죠. 인테리어 이쪽도 사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수리만 하면 돼요. 그죠? 수리비도 한 100만원이면 떡을 쳐. 근데 막 500, 1000만원 불러요. 그냥 이만큼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런 게 크게 차이가 합니다. 아무리 싸게 내가 1억짜리를 내가 한 7천에 낙찰 받았다 볼까요? 근데 수리비를 3천 썼어. 한 500이면 떡을 칠걸. 그래도 좀 남죠. 한 2, 3천. 그러면 이게 뭐가 남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외적으로 좀 큽니다. 경매 투자할 때. 그래서 교육받고 뭐 그런 거죠. 여튼 뭐 이제 컨테이너 얘기하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제가 경매 하면서 영상을 따로 찍어서 교육 영상이나 뭐 어떤 초보자들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